자, 오늘은 2단원에 들어가서 비례식을 알 수 있어요 라는 부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쪽수는 40쪽입니다. 40쪽. 자, 이 도면에 이 설계 도면이 있어. 그지? 이게 방을 어떻게 만들까 할 때 하는 설계도인데요. 여기서 가로가 110, 세로가 70인 옷장을 그려 넣으려고 한대요. 아직 옷장을 안 그렸어요. 근데 딱 봐도 이 도면이 110, 70짜리를 정말 실제 크기로 그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래서 분명히 축소해서 그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선생님과 비례식을 배운 다음 직접 축소를 한 크기를 우리 그 다음 수학 시간에 그려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비례식이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지금 도면상에 책상과 침대는 그려져 있어요. 책상과 침대. 근데 원래 책상의 가로가 실제로 150cm였대. 이거 여러분 키만한 거야, 그지? 세로는 60이었대. 그러니까 이게 원래 150cm고 이게 원래 60cm인데 여기 안에 넣으려고 축소해서 도면상에는 축소해서 해놨다는 거죠. 15cm와 6cm로. 그 다음 침대도 원래는 200cm. 훨씬 크다. 2m야. 세로는 120인데 도면에는 20, 12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비율로 옷장을 그려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 1학기 때 배워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당연히. 자,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자, 비를 구하시오예요. 비란 무엇일까?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선생님 예를 들게. 비 맞나요? 그렇죠. 비 맞나요? 그렇죠. 비 맞나요? 그렇죠. 이런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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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붙어있는 게 비라고 했지. 그래서 이걸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 있었어요. 뭐였죠? 1과 2의 비. 그 다음에 2에 대한 1의 비. 그 다음 1에 2에 대한 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b는 1땡땡 2, 그러니까 1대 2라고도 읽을 수 있지. 1대 2. 근데 이거는 어떻게 숫자로 나타내? 한 숫자로? 그 한 숫자로 나타내는 것을 뭐라 그랬죠? 비율이라고 했어요. 한 숫자로 나타내는 거. 이거 1대 2를 어떻게 하면 비율,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항상 분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어떻게 하지?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었어. 여기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어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됐어? 1 나누기 2가 됐지. 그러면 뒤에 나눗셈은 당연히 분모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의 1로 나타낸 바로 이것을 비율이라고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비율은 또 다른 말로 비의 값이라고도 했어요. 비의 값 맞잖아. 값은 하나의 숫자잖아. 그지? 비율이랑 비의 값이라는 뜻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 3대 5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율로 나타내면 그렇지. 3 나누기 5니까 5분의 3. 10대 15를 나타내면 10 나누기 15니까 비율로 나타내면 15분의 10. 이해 가나요? 여기까지? 네. 이렇게 비와 비율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문제가 다시 보니까 쉬워지네요.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를 구하세요. 뭐와 뭐의 비. 그러면 1과 2의 비하면 1대 2로 나타내지? 그러니까 그냥 차례대로 비율로 나타내면 되는 거네. 엄청 쉽네요. 그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도면상의 길이 와라고 했으니까 도면상의 길이 이게 처음에 나와야 되고 실제 길이는 나중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대 실제 길이 150 맞나요? 그 다음에 6대 60 맞나요? B 이렇게 나타내는 거 맞죠? 난 밑에 건 여러분이 나타내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내일 수학 시간에 검사할 겁니다. 그럼 이제 B를 구했어요. 그럼 이것도 쉽네. B를 다 구해놨으면 비율은 얼마든지. 그지? 근데 또 확인해야겠지?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이니까 이것도 그냥 차례대로 요거 쓴 대로 비율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일단 선생님은 책상 가로 세로 길이만 했으니까 요것만 비율로 나타내 봅니다. 여러분이 침대의 비율은 직접 나타내 보세요. 책상 가로의 비율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B가
15대 150이었어요. 자, 비율은 하나의 값이야. B의 값. B의 값.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해주라고 했죠? 맞아요. 짝대기 하나. 나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15 나누기 150이죠? 그럼 이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150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런데 우리 비율은 약분을 해줘야 돼요. 작은 수로. 약분해 볼게요. 너무 쉽다. 똑같은 숫자라서. 1, 10 맞나요? 그럼 결국 이 비율은 10분의 1이었어요. 아, 책상 가로의 비율은 10분의 1이구나. 150cm를 10분의 1 해서 15cm로 만들었구나가 됐네요. 그러면 해보나마나 세로도 10분의 1이겠지만 한번 계산해 볼게. 세로가 6이고 원래 B가 이거예요. 맞나요? 60cm를 6cm로 줄인 거지. 그러면 B의 값으로 나타내려면 비율로 나타내려면 나누기 합니다. 60분의 6 맞나요? 약분해 볼게요. 1, 10, 10분의 1. 아, 책상 세로도 10분의 1이구나. 그래서 60cm를 10분의 1 하니까 6cm였구나. 그럼 이제 침대는 B와 비율을 여러분이 여기 직접 구해서 전부 써놓도록 합니다. 숙제입니다. 꼭 하세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상의 세로, 침대의 가로. 아, 선생님 세로 여기 구해야 되는데 여기 구해버렸네. 세로 10분의 1이었어. 이제 침대의 가로, 세로는 여러분이 구할 거야. 비율은 얼마입니까? 했을 때 일단 책상 세로는 비율이 얼마? 10분의 1이었다. 여러분 여기 침대 가로, 침대 세로의 비율도 꼭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걸 구해오면 여러분이 내일 선생님과 직접 뒤에 준비물 3쪽에 이렇게 직접 설계 도면이 있어요. 여기다 직접 여러분이 구해온 도면상의 길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활동 2로 넘어갑니다. 활동 1에서 실제 길이의 비를 비율로 나타냈어요. 아까 얼마였죠, 전부? 여러분이 구해봤을 테니까 10분의 1이었습니다. 10분의 1. 모두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예요. 비율은 하나의 숫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비율이 같은 두 비, 이거 전부 10분의 1이었지, 비율. 맞지? 맞아요. 이거를 등호, 같다라는 표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됩니다. 여러분 왜냐? 이거의 값이 얼마였어? 값 10분의 1. 이거의 값이 얼마였어?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똑같은 B는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B랑 B를 같다라는 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비례식.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례식을 알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식이란 거는 등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B를 똑같이 나타낸 식이라고 해서 똑같은 B를 나타낸 식이라고 해서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번 얘기해보자. 뭐라고?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 봐 얘들아. B가 다른데 같다고 나타낼 수 있어? 절대 없어. 무조건 같은 비율일 때만 등호를 붙여서 비례식으로 나타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례식 안에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 숫자는 너무 크니까 아니다. 이걸로 해볼게. 자, 비례식을 여기 옮겨 써볼게요. 우리가 방금 배운 비례식을. 자, 두 개의 B는 10분의 1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호 붙여서 비례식으로 나타내줬어요. 그런데 이 비례식 안에서도 특별히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우선 요렇게 따로 볼게요. 자, 15대 10, 150 했을 때 요 하나의 숫자들을 모두 항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네임펜이 막 춤을 추네. 항이라고 부릅니다. 전부. 근데 무슨 항인지 서로 이름이 달라요. 자, 이 15라는 거는 앞에 있기 때문에 앞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합니다. 앞전자예요. 전항. 앞에 있는 항이다. 그럼 뒤에 있는 건 뭘까? 후라는 한자를 써서 후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항을 전항,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6이 전항일까요? 60이 전항일까요? 그렇지. 6대 60도 6이 앞에 있으니까 바로 이게 전항이라고 부르고 이걸 뒤에 있는 후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두 개 있죠. 150과 6. 이렇게 안에 있는. 요 항에서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내자를 써서 내항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내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옆에 15와 60, 요 바깥쪽에 있는 항은 뭐라 그래요? 바깥에 있다고 해서 바깥 외를 써서 외항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다시 한번 선생님과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B에서 앞에 있는 항을 전항, 앞전자 써서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비율이 같은 두 비. 이거 지금 보면 얘들아, 이거 비율 구해볼까? 2대 3은 3분의 2. 4대 6도 한번 구해볼게. 4 나누기 6은 6분의 4인데 약분하니까 3분의 2. 비율 똑같네. 그러니까 뭘 붙여줄 수 있다? 등호를 붙여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 같은 비를 두 가지 나타낸 것을 등호를 사용해 나타낸 것을 비례식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 비례식에서는 안에 있는 요 항을 내항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항을 외항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선생님이 오늘 내는 숙제는 영상을 하나 올리는 대신 침대 가로 침대 세로 비율 구하기, 옷장 비율 구하기, 옷장 비율 구해서 실제 도면에 얼마 구해야 될지 구하기, 그 다음 마무리 세 문제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비율이 같은 두 비율을 전부 구해보시고요. 같은 두 비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 나타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하고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선생님과 차근차근 하면 2단원도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 안녕, 사랑합니다.